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전라남도 동부통합청사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얼마 전 순천 신대지구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전남도청이 서부권으로 이전한 이후 동부권이 행정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새 청사가 이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동부통합청사가 들어설 순천 해룡면의 한 공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터닫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남도청이 서부권인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순천의 도청 동부 출장소가 들어선 것은 지난 2005년. 당시부터 동부권이 행정적,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인력과 부서를 확충해 동부 출장소가 동부 지역본부로 격상됐지만 이미 도청과 함께 도의회와 교육청 등의 관련 기관들이 대부분 서부권에 자리를 잡은 터라 이른바 동부권 소외로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동부권에 새로운 전남도청사를 짓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는 3년의 논의 끝에 새 청사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18일 첫 삽을 떴습니다. 동부권의 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사업비 387억 원을 들인 새 전남도 통합청사는 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새로 지어집니다. 동부 도민들의 민원 처리를 도울 스마트 민원실과 강당과 회의실 등의 편의시설이 설계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새 동부통합청사에 본청의 부서를 추가적으로 이전할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동부권 소외론을 의식했다는 분석인데 전라남도는 어떤 부서가 어떤 규모로 이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5월까지 원만하게 사고 없이 준공될 수 있게끔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부권의 새로운 행정중심지로 거듭날 전남도 동부통합청사가 동부권과 서부권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노인 주간 야간 보호센터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전남 지역 노인보호센터는 모두 257곳으로 이용자는 6,100여 명, 종사자는 2,6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의 행보가 바빠졌습니다. 서울행이 잦아졌고 선심성으로 비칠 수 있는 지원 정책들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재선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대선 후보를 결정한 민주당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킨다. 이용석 광주시장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는 광주 방문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행정가보다 정치인에 가까운 행보에 시민을 대신해 할 말 했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자기 정치한다는 비판적 반응도 나왔습니다. 시정 운영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최근 확대 간부회의에서는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민간공원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는데 광주시청이 아니라 현장에서 간부회의를 연 건 임기 중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캐스터 취득세 감면에 이어서 모든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주겠다는 정책도 꺼냈습니다. 1,480억 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시기 때문에 선심성 정책이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광주시 의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렸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재정이 매우 불건전하고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반대 의원들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면에는 내년 시장 선거 후보로 강기정 전 수석을 지지하는 이들이 이 시장 대리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이 시장 지지파와 강 수석 지지파로 나뉘어 있다 보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과 진통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서민 교수의 호남 비하 표현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서 교수가 유튜브 채널에 쓴 윤석열을 위해 홍어준표를 씹다는 표현에서 홍어는 극우 세력들이 호남을 비하할 때 쓰는 단어라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논평했습니다. 또 이러고도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찬양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호남을 비하하는 표현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 후보는 서민 교수의 홍어준표라는 표현과 관련해 남 탓할 게 아니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고 후보와 진영 내에서 맹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호남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도 많지만 반대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는 곳들도 있습니다. 바로 골프장인데요. 이용객들이 많아지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많은 영업이익을 얻으려는 꼼수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원정 골프가 불가능해지자 국내 골프장이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 예약해봤습니다. 여수의 한 유명 골프장의 공식 예약 페이지. 골프만 이용하는 상품은 이번 달은 단 하루 빼고는 모두 마감입니다. 하지만 여행사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숙박까지 하는 패키지 상품은 여전히 예약 가능합니다. 패키지 상품으로 팔기 위해 개인 골프 상품을 줄인 겁니다. 골프만 이용하는 상품의 경우 1인당 주중 22만 원에서 주말 28만 원이 최대지만 숙박 패키지 상품은 주중 51만 원부터 판매되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골프장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다음 달 예약이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행사 사이트에서는 다음 달 숙박 패키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골프 상품을 팔기 전에 숙박 패키지 상품으로 먼저 내놓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도내 골프장 입장료는 평균적으로 주중 18.7%, 주말은 14.7% 올랐습니다. 골프장 내 간이 휴게소인 그늘집에서 판매하는 음식값은 막걸리 한 병에 12,000원, 떡볶이는 35,000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골프 장비를 싣는 카트 대여 비용은 소모품이 아닌데도 1.5배에서 2배씩 올랐습니다. 전에 카트비가 8만 원이었는데 지금 12만 원까지 오르고. 그래요? 왜냐면 그린피를 안 올리니까 대신 카트비를 올려버린 것 같아. 왜냐면 다른 걸 못 오르니까. 그러나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폐쇄됐던 목욕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할인을 해주는 곳은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아열대 과일인 무화과, 생과일 상태로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겨울 재배가 가능해지면서 수출길이 열린 건데요. 사계절 맛볼 수 있는 국민 과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겨울의 문턱인데도 탐스럽게 여문 무화과들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일반 노지 무화과가 끝물인 요즘 이곳 시설하우스는 본격적인 수확철에 접어들었습니다. 겨울철에 나오는 무화과는 보통 8월 초에 전정을 해가지고요. 11월 달 한 중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해 8월 초까지 이렇게 나오는 개념인데요. 일반 무화과는 이틀만 지나도 물러지는 반면 시설 무화과는 신선도가 열흘 이상 유지돼 여태 엄두를 못 냈던 해외 수출길도 열렸습니다. 150kg의 생무화과가 중동 두바이에 처음 선적된 데 이어 홍콩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로도 수출 판로를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수출로 얻는 농가소득은 1kg에 2만 원, 일반 무화과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생산 재배 기술에서부터 이게 검역에까지 필요한 자문까지도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마나 태풍철 지나 수확하고
시설 재배로 과일 농사의 치명적인 동해 피해도 줄일 수 있어 안정적인 농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무화과의 희배지이자 주산지인 영암 무화과의 수출 증대를 통해서 우리 무화과 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무화과 수출농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가겠습니다. 여름과 가을에만 맛볼 수 있었던 무화과. 이제 사시사철 싱싱하게 즐길 수 있는 국민 과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 농식품이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287만 달러의 매출로 기대 이상의 수출 성과를 올렸습니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지방정부 가운데 세계 최초로 아마존의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한 뒤 지난 9월 말까지 김과 유자차, 버섯과 해조류 등 83개 품목 287만 달러 상당이 판매됐습니다. 나 의원은 아마존 입점을 통해 우수한 지역 농식품의 해외 판로 개척과 K푸드 붐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외국인 투자 유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도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은 1억 9,500만 달러로 2차 전지와 화학 등 첨단 기술 제조업과 해상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유공자 시상은 투자 유치 실적과 기여도 등 6개 항목을 종합평가에 이뤄지며 전남도가 수상한 건 10년 만입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55.1%에 그치고 있는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을 오는 2031년까지 85%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 배관 확대 10개년 계획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4,300억 원을 투입해 농어촌 등 열악한 군 지역의 시설을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여수시 충무동 벽화의 거리에 지역 어린이들이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며 그린 그림이 타일 벽화로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최근 여수 지역 10개 아동센터 어린이 200여 명이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 큰바위 얼굴 역사체험을 통해 지역의 주요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초대형 타일 벽화로 만들어 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는 여수 지역 어린이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한 내고장 역사탐구 프로그램 등 지난 12년 동안 희망에너지교실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이번 주말 휴일 동안 시민들과 함께하는 낭만 페스타가 열립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적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이틀 동안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2021 시민과 함께하는 낭만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이번 낭만 페스타는 전남 동북권 소상공인 80여 개소가 참여하고 핸드메이드 공예품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 문화체험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됩니다.